일단 가봅시다.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사고들이 좀 많았어요 오늘. 갑시다. 첫 번째 축구 먼저 가야죠. 사실상 결승전. 4강 2차전인데 맨시티는 네이선 아케, 레알은 거의 풀입니다. 그냥 풀이에요. 풀. 거의 풀이 아니라 풀 라인업인데 내일 아침 미축도 갑니다. 제 주말에 몸살이 주로 패스 때렸는데 아침 미축 갑니다. 어쨌든 1차전은 1대1 무승부. 양 팀이 중거리 한 방씩 주고 받으면서 사실 뭐 약간 허신 공방 느낌이 좀 났죠. 맨시티는 약간 스탠스 자체가 우리가 원정에서 지지만 않으면은 홈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느낌이 있고, 레알은 이제 조금 뭐 생각보다는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면서 맨시티 수비를 뭐 쉽게 공략하진 못했었는데, 약간 그 매치예요. 이 매치 자체 스토리상으로 57회 차입니까? 벌써 57회 차요? 아 맞죠. 오늘 아침 회차 바뀌었지요. 고맙습니다. 약간 챔스 하면 레알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맨시티는 지금까지는 항상 가르디올라가 챔스 때마다 이제 중요한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항상 무너졌었던 부분들, 결국 그거에 대한 싸움이라고 봅니다. 챔스에서 항상 강했던 레알과 맨시티는 뭐 이번 시즌 상당히, 솔직히 전력은 맨시티가 훨씬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전력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은 지금의 레알이 맨시티 원정에서 솔직히 뭔가 무승부면 모를까 승리에 대한 기대치 저는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큰 막 변수 같은 것들이 창출되지 않는 이상, 혹은 이제 벤제마의 골 결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막 때렸는데 들어가는 건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사이드 자체는 맨시티가 저는 한 65대 35, 7대 3 이 정도로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과르디올라가 항상 맨시티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챔스에서 그 고전했던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냐 싸움이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못하면 평생 못한다는 마인드예요 솔직히. 이거는 잡아줘야 되는 매치라고 보거든요. 전력적인 부분도 지금 차이가 좀 나는 사이즈고, 레알이 어쨌든 세대 교체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중원이나 지금 완전한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맨시티가 또 주중 경기에서 약간의 로테이션 또 돌렸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번 시즌 후반기에 특히나 너무나도 강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거의 지금 전반기는 맨시티가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그 부진함을 후반기에 지금 다 메꾸고 있어. 거의 전승이잖아. 뭐 모르겠으면 맨시티 승가면 먹으니까. 주말 축구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인까지 봅니다. 마인까지 보고, 언어바는 솔직히 챔스가 계속 언더 흐름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독한 언더 흐름이 진짜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언더 확률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진짜 70% 되는 것 같아요 체감상. 제가 저번에 뭐야 이 두 팀의 1차전을 제가 휴방을 했었잖아. 왜냐면은 맨시티가 원정이니까 승 찍기도 그렇고 뭔가 프라임도 솔직히 조금 내키진 않았고, 근데 오바 찍자니 너무 언더 흐름이야. 이래가지고 이거 축구 못 간다 이러고 별점 2개 그냥 오바 줘놓고 그냥 패스 때렸거든요. 오바도 막 별로 안 좋아 보여가지고. 챔스가 너무 언더 흐름이에요 최근에. 이번 시즌 그 원정 다득점 폐지된 이후로 16강도 이거 맞아? 싹 다 언더. 여기도 거의 다 언더. 저 지금 눈대중으로 보고 있는데 오버 확률이 한 20% 되는 것 같아. 25%? 4경기 하면 한 번 오버 나올까 말까. 그런 느낌이라 사실 뭐 좀 불쾌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맨시티는 분명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레알이 몇 골을 넣어줄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이게
오바가 가려면은 뭐 이거 4강 2차전에서 뭐 3대0 나올 거 아니면은 오바를 찍는 부분에 있어서 레알이 넣어주는 거를 기대하고 이제 오바를 가야 되는데, 나는 솔직히 저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 레알이 득점할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 보여요. 의외로 부득점할 수도 있어. 이게 막 1대0 2대0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사실 2차전은 어쨌든 여기서 끝이기 때문에 뭐 실점하는 팀은 공격적으로 뭐 레알이 먼저 넣을 수도 있잖아. 어쨌든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배당적인 메리트가 1.48은 너무 후려치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원오버로 만약에 찍자 하면 언더는 못 찍는 매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더는 못 찍을 것 같아요, 찍는다면은. 근데 약간 뭐 오버 확률이 낮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배당이 지독한 언더 흐름인데 1.48은 조금 그렇게 1.53, 53 정도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별 차이는 없긴 합니다만 4대는 좀 불쾌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바 봅니다. 3대1 봅니다. 3대1. 맨시티가 2골 이상 기대치가 있어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아시겠죠? 맨시 마인 아니면 묵해야겠다고요. 좋습니다. 물부 디트로이트 대 오늘 물부가 참사가 많았는데 내일은 특별히 막 그러지 않기를 좀 바래 봅니다. 이제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대 리치힐. 어제 제가 그 소리를 했죠. 디트 승 그리고 언더를 본다고 해놓고서 이제 디트 승을 갈 거면 그냥 내일 찍는다는 메타로 언더만 보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던졌고, 뭐 로렌첸이 워낙 잘 던져주면서 디트가 피치가 빠따가 형편없어요. 무실점으로 이제 4대0을 하면서 부주력 챙겼죠. 언더 마이애미가 극장 오바 내주면서 그랬었는데, 가뜩이나 피치가 빠따가 약한데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가 사실 이번 시즌 퍼포먼스가 너무 좋거든요. 뭐 특별히 공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거니와 리치힐이다. 이거는 일단 디트 배당이 생각보다는 좋은데 선발을 비교했을 때는 배당이 되게 좋기는 해요. 디트라서 좋은 거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피치 빠따를 고려했을 때 뭐 이로드도 슬슬 맞을 때가 되긴 해서 한번 뭐 구위가 뭐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맞을 때가 되긴 했습니다만 피치 상대로는 아닐 것이다. 맞아도 리치힐이기 때문에 피치 역시도 초반에야 이제 피치 반짝할 때 같이 잘 의문의 호투를 몇 차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기대치라는 것 자체가 없는 투수죠. 나이가 워낙 40대잖아. 디트승 보겠습니다. 오늘은 언어바는 패스. 언어바 갈 바에 그냥 승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 근래가 아니라 피치 빠따 식은 지는 꽤 됐죠. 한 2주 되지 않았나? 5월부터 식은 것 같은데, 제 체감상. 제가 휴방을 저번에 아파가지고 하기 한 일주일 전에도 쉬고 있었던 그런 느낌인데. 두 번째 오클랜드 대 애리조나, 메디나 대 넬슨.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리조나 어쨌든 선발이 먹어줘야 돼요. 불펜도 뭐 특별히 뭐 불안하기 때문에. 다음 로테이션이 이제 뭐 계속해서 갈렌이나 뭐 그래도 최고 유망주 한 번 호투하더라고 샘프 상대로 브랜든 파시나 이제 메리 켈리. 그 전에 이제 넬슨이나 헨리 때는 사실 선발에 대한 기대치가 일단 없어요. 오클은 뭐 당연한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 9.5 기준점 상당히 높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뭐 오바가 역배잖아요. 역배에 대한 메리트는 제가 볼 땐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리 같은 경우는 다음 일정에 있어서 피치랑 만나는데 뭐 선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피치도 이때 선발 로테이션이 괜찮거든요. 이때 뭐 언더가 나지. 이거 오컬이랑 시리즈 자체는 여기서도 제 생각에는 다득점으로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9.5바. 오늘도 피 터지지 않을까. 선발만 봤을 때는 뭐 여기서 오바가 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뒤로 갈 것도 없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대 필라델피아. 일단 수입전이죠. 선발은 스트리플링 대 워커, 타이완 워커인데, 일단 뭐 자책점만 보면 둘 다 뭐 개똥이긴 합니다. 워커는 최근에 호투 중이긴 해요. 사실 최근에 볼질도 좀 줄었고, 상대가 그리고 샘프인 거를 좀 감안한다라면은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두 투수 선발 중에서 당연히 호투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거는 타이완 워커가 훨씬 높아요. 최근에 흐름도 괜찮고 이닝도 좀 먹어주고 있고 볼질 좀 줄었고 뭐 나쁘지 않죠. 스트리플링은 기대치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좀 전에 리치를 봤잖아요. 그냥 뭐 처음 만난다고 기본적으로 특히나 수입전이기 때문에 뭐 기대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펜 소모 자체도 필란 오늘 뭐 거의 다 쓸 수 있고 샘프 같은 경우에는 도발이 뭐 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오늘도 어쨌든 올라와서 점수 줬고 연투라서 굳이 뭐 서로의 불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필라 쪽이 뭐 쓸 수 있는 자원은 더 좀 괜찮아 보이는 상황에서 수입전 선발도 낮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역배라면은 이거는 필라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필라가 정배였으면 솔직히 메리트가 막 크게 물론 거의 동배긴 합니다만 1.77대라면은 메리트 괜찮아 보이고 뭐 타이어 워커가 호투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호투 할지 말지는 몰라요 사실. 뭐 구위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 사실 똥볼러기 때문에 뭐 쳐맞아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스트리플링은 쳐맞을 거고 워커도 뭐 맞든가 호투 해봤자 한 6-3 뭐 콜스 정도 간신히 찍어주는 정도지 않을까 싶어서 8.5바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샌디에고 대 캔자스. 오늘 사고 쳤죠. 샌디가 근데 오늘 좀 불안하긴 했어요. 직전 경기 뭐 4대0 이기긴 했는데 빠따가 너무 심각하긴 했거든요. 너무 심각했어. 거기다가 루거 같은 경우가 뭐 언제든지 제구가 흔들리면 쳐맞을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고 브래디 싱어가 샌디 상대에 뭐 상대전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호투 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일반승만 보고 뭐 아예 그냥 패스를 했었는데 요거는 일단은 지금 샌디 빠따가 조금 컹스하긴 하거든요. 뭐 어제도 오늘도 솔직히 뭐 일단 루거가 털린 거부터가 좀 문제긴 했습니다만 뭐 좀 시원찮았고요. 직전 경기도 브래드 켈러가 그냥 계속 막 폭투 막 볼질 폭투 막 이상한 거 다 했는데도 4점밖에 못 낸 거는 거의 뭐 기적에 가까웠어요 사실. 14점이어도 사실 이상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어쨌든 다르비쉬에다가 캔자스가 불펜대예요. 캔자스 불펜은 거의 리그 최하위 수준이고 불펜대라면 기대치가 전혀 없다. 샌디가 빠따가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믿을만한 다르비슈. 직전 경기 미네소타전에도 사실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줬어요. 감독이 왜 그랬는지 나 잘 모르겠긴 한데 한 70, 75구째인가? 내려버리더라고. 존나 잘 던지고 괜찮게 던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관리도 지금 좀 잘 돼 있는 측면들 상대가 어쨌든 켄자에다가 오늘 뭐 지면 루징이잖아요. 불펜데이 켄자에 샌디 관리 잘 된 다르비슈가 이걸 루징을 한다? 저는 아무리 오늘 샌디가 사고를 쳤어도 물론 패스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못 믿겠다. 씨발 안 간다 그냥 족 같은 것들 이러고 패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켄자를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샌디 많이 보겠습니다. 많이승 보고 뭐 저는 다르비슈가 상당한 호투를 좀 해줄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샌디 빠따도 지금 좀 솔직히 형편없고 언더 보겠습니다. 약간 족 같은 마인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건 패스할까? 토론토 양키스. 가볍게 보면은 딱 배시 때 게리콜이죠. 게리콜인데 저는 이거는 약간 안 건드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양키 빠따가 무서운 거 맞고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는 뭐 어쨌든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헤르만 이 새끼 씨발 중간에 내려갔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물질 관련 이슈로 3회였나요? 4회였나 내려갔잖아 중간에. 거기에 따른 불편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게리콜이 이번 시즌 들어서 지금이 가장 페이스가 안 좋아요. 최근 2경기 연속 물론 상대가 템파베이긴 했습니다. 물론 상대를 좀 고려해야겠습니다만
두 경기 연속 너무 불안한 피칭을 좀 보여줬었다라는 부분. 뭐 콜이 사실 게리 콜 정도 되면 한 두 번 불안했으면 뭐 다시 돌아오는 게 뭐 자연의 섭리긴 합니다. 뭐 어쨌든 토론토가 벌써 2패를 당하면서 지금 홈 양키 상대 4연전 뭐 바로 루징의 위기에 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나 배시시 어쨌든 간에 호투를 최근에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뭐 항상 볼질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뭐 직전 경기 애틀란타 상대로 워낙 좋았었기도 했고 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저는 뭐 양키스 승도 그렇고 뭐 언더도 그렇고 뭐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저도 별점을 이 경기 높게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이즈 자체는 저는 찍는다라면은 토론토 프렌 그리고 어노바는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콜이 최근에 흔들리긴 했어도 그래도 콜이니까 세경기점은 좀 이번엔 좀 호투에 어쨌든 당연히 그게 있겠죠. 배시도 최근에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유형의 양키스가 좀 헛방망이 돌아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굳이 보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뭐 최근 뭐 양키스 빠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승 오바를 뭐 보는 게 정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별점 높게 주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어서 오세요. 맨시티 분석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오늘 좀 애매한 경기가 많아. 어쨌든 다 하자. 애매하긴 한데. 뉴욕 매치 대 템파베이. 센가 대 플레밍인데 일단 오늘 예상대로 저도 이제 부주력으로 오바 찍어서 먹었는데 제 예상대로 그냥 흘러갔어요. 벌렌더가 물론 저는 이렇게까지 뭐 처맞을 줄은 몰랐는데 뭐 어쨌든 충분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템파의 이제 뭐 빅스 오브너나 뭐 그렇다 치더라도 3회부터 이제 치리노스가 많이 흔들렸죠. 결국 실투들이 계속 그냥 홈런 맞으면서 매치가 빠따가 병신이었는데도 그냥 계속 한가운데 쳐던지니까 홈런 그냥 맞으면서 그냥 점수가 났던 경기인데 어쨌든 오늘도 사실 매치 빠따가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실투나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냥 홈런으로 점수를 낸 거지 뭐 좀 잘 공략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좀 있는 것 같고 센가가 직전 경기 제가 이때 매치 갔었던 것 같은데 신시장 했을 때 1회부터 그냥 개쳐 맞으면서 뭐 아주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원래 그리고 볼쟁이잖아요 사실 뭐 기대치가 없는데 뭐랄까 이 직전 경기 센가가 1회에 엄청 불안했는데 2회부터는 존나 잘 던졌어요. 물론 그게 1회에 이미 5점 쳐줬기 때문에 뭐 신씨가 퇴근 스윙 뭐 갈겼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잠깐 불안했다가 바로 또 잘 잡고 그때부터 거의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는 좀 불안해요. 이거를 결국 오늘 빠따 돌아가는 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다시 오바를 좀 찍는 게 맞아 보이긴 하는데 그 불안 요소를 굳이 따지자면은 생각가 직전 1회 이후로부터는 좀 잘 던졌다라는 부분인데 그걸 어쨌든 신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쳐맞고 잘 던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템파도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치리노스보다는 플레밍이 더 나아 보이거든요. 매치 오늘 빠따 돌아가는 거 솔직히 홈런 친 거 말고는 형편 없었었고 플레밍도 좀 잘 던져도 저는 이상한 사이즈나 둘 다 저는 뭐 쳐맞아도 이상하지 않고 진짜 생각보다 잘 던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바 근데 1.6이 계정배를 줬어요. 이게 좀 그렇긴 하다 뭔가 사이즈 자체가 다시 찍으라면은 언더는 못 찍겠어가지고 그래도 오바긴 합니다만 조금 불안한 측면인데 그래도 오바 찍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플랭이 뭐 잘 던져봐서 점수 줄 가능성이 높고 템파가 뭐 사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벌렌더 털었는데 생각 못하는 것도 이상하기도 해요. 생각 어쨌든 그리고 볼쟁이기도 하고 뭐 직전 경기 데이터 뭐 1회 2회 데이터들 뭐 신뢰할 수 없는 건 팩트니까 그래도 찍는다면 다득점이 맞아 보이긴 합니다. 다득점만 보고 넘어갈게요. MLS 형님 연장 감사드립니다. MLS 형님 아직 거의 일주일 가까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연장 감사드립니다. 지금 만나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일곱 번째죠. 그리고 텍사스 대 애틀란타. 여기는 선발이 일단은 이발디랑 스트라이더. 와, 이거는 기준점 일단 뭐 7점, 언어바 기준점 7.5 줄만한 선발들이죠. 이발디 요즘 그냥 미쳤고, 물론 상대가 이제 한창 빠따 다 죽어있던 양키스, 그리고 뭐 에인절스는 뭐 항상 그렇잖아요. 에인절스에다가 직전에 오클 상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3경기 연속으로 미친 투구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스트라이더는 항상 잘합니다. 뭐냐 거의 어마무시한 지금 페이스를 좀 보여주고 있죠. 직전에 토론토 상대로도 엄청나게 그때 이때 실책 하나 있었, 수비 실책 하나 있었나? 그것 때문에 살짝 흔들렸던 거지.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또 보여줬었던 부분들. 선발만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선발에서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발디는 언젠간 처음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스트라이더는 뭐 부상에 대한 여파만 없으면 꾸준하게 잘 던져줄 거고, 이발디 같은 경우가 분명히 페이스가 좀 무너지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상대가 에트리가 좀 쫄리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 선발에서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은 경기는 아니다. 결국에 오버가 나려면 불펜에서 좀 터져줘야 되는 경기인데,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 이발디가 이닝을 먹는, 어쨌든 텍사스가 그나마 불펜 좀 더 불안하잖아 애틀보다는. 근데 어쨌든 이발디가 이닝을 최근에 먹어주는 걸로 좀 감안한다면은 저는 이 정도 급의 선발을 봤을 때 오버는 쉽사리 못 찍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발디보다 스트라이더를 좀 더 높게 보고, 애틀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텍사스에 뭐 크게 꿀릴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승패를 따지면은 굳이 보면 애틀란타를 보긴 합니다만 좀 쫄리는 부분도 있고, 뭐 축구로 따지면 약간 강대강 붙는 느낌이잖아. 최근에 페이스가 너무 좋긴 하니까 발디가 이런 부분들이나 언어바적으로 봤을 때는 저득점 보겠습니다. 오바는 못 찍겠다 이 매치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하삭 대 클리블랜드. 클레빈저 대 배턴필드. 배턴필드가 지금까지 전패고 등판했다 하면 전패긴 하거든요. 슬슬 이길 때가 되긴 했어. 이게 뭐 아무리 뭐 지가 잘 던지건 못 던지건 뭐 사실 그렇게 못 던지지도 않아요. 딱 평균 정도 됩니다. 배턴필드는 그냥 딱 물고 평균이면 못 던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 되는데 전패니까 슬슬 뭐 본인이 승리를 챙기지 않더라도 팀이 뭐 이길 때가 되긴 했어요. 뭐 막말로 선발로 이렇게 보면은 저는 뭐 엄대엄 싸움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보여지고, 뭐 또이또이해 보여요. 뭐 클레빈저나 배턴필드나, 뭐 클레빈저 최근에 상당히 불안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화삭이 어제 많이 치긴 했거든요. 비버 상대로 저 정도면은 겁나 많이 치긴 했어. 뭐 사실 전력적으로 언제 부활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긴 합니다만, 기대치적으로 봤을 때 야구는 어쨌든 데이터의 스포츠잖아. 평균 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배턴필드 이 새끼 뭐 본인이 뭐 싸지를 때도 있습니다만 뭐 잘 던질 때도 있어요. 뭐 콜스 뭐 전전 경기 미네소타 상대로 뭐 7이닝 2실 정도 박았었는데도 팀 뭐 빠따전이 전혀 안 되잖아. 최근에 5경기 동안 팀이 2득점 내줬어. 배턴필드 등판할 때 5경기 2득점은 진짜 존나 슬프긴 한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분석하면서도 왜 이렇게 웃기냐? 뭐 슬슬 한 번쯤은 챙겨주지 않을까? 본인이 뭐 아예 뭐 전패 박을 정도로 못 던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최근에 나름 잘 던지거든요. 볼질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상대가 어쨌든 화삭이기도 하고, 귀신 같은 클리블랜드슨 혹은 여지없이 빠따 지원을 못 받으면서 언더가 뜨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 휴스턴 대 컵스는 휴스턴 사이드로 봅니다. 컵스를 수입전이긴 한데 컵스 믿을 바야 휴스턴 봅니다.